첫 강연을 해주실 강사님은 전 국군 기무사령관을 여기 계신 허평환 장군이십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먼저 인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종철 대표회장 목사님 정말 대단하시죠? 네. 1353회 매주 정말 이 조국 대한민국 사랑하면서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모습 정말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 함께 해주신 이 시대 애국자 성도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새해 첫날 이렇게 첫 주에서 만났는데 지구 안보 강연, 시국 강연 해달라는데 참 희망적이고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박종철 대표회장님하고 인연을 맺은 지도 한 3년이 한 5년 된 것 같습니다. 회장님께서 그때 정말 나라가 어려울 때 저를 불러서 세우셨어요. 점차점차 나라가 더 기울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38년의 군생활을 하면서 오로지 이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는 문제, 또 자유통일을 이루어서 우리 8천만 동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민족국가가 되기를 바라면서 살아왔습니다. 아멘.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대로 가면은 북한에게 적화통일 되겠구나 하는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1월 예편을 하고 제가 이대로 가면 적화통일된다는 책을 쓰고 11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은 이 자유대한민국이 존립하느냐 없어지느냐 하는 결정이 나는 중요한 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 이유는 지금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머릿속에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연방제 통일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착착착 자기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흔히 일법, 사법, 행정,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상권이 분립에 대해서 서로 견제를 하면서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켜가고 있다고 그렇게 배웠고 그리 해왔습니다. 아멘. 거기에다 제4부인 언론, 이 네 요소가 이 자유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 개인 소유를 인정하는 시장경제 가치, 이 두 가치를 서로 견제 균형하면서 지켜왔고 지켜온 요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부가 한결같이 우리 헌정 70년사에 지금처럼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이루어지는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씨가 머릿속에는 이 대한민국 헌법을 고쳐서 합법적으로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문재인 씨가 대통령 되기 전부터 공공연히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설마했고 그 말이 무슨지 몰랐죠. 알면서 추종하고 따라가고. 자, 보십시오. 작년에 개헌을 해서 들었은지 첫 해 개헌을 해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국회에서 그걸 막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소위 3대 악법을 패스트 트랙으로 통과시켜서 내년 4월 총선에서 200석 이상 개헌선을 확보해서 개헌을 하고 바로 이어서 연방제로 가려는 계획을 추진한 겁니다. 그 3개 악법은 여러분 아시죠? 네. 첫째, 공수처 설치법. 두 번째는 검경수사권 조정. 세 번째는 연동형 비례제입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 악법 중에서 두 개는 이미 통과돼 버렸어요. 하나 금주나 다음 주에 통과됩니다. 그러다면 내년 4.15 총선에서 개헌선을 확보를 하고 연방제로 가기 위한 수단을 다 갖게 되는 겁니다. 문재인이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이 나라를 구할 거냐. 물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매달려서 열심히 기도를 하면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신념으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멘. 그러나 또 현실은 또 현실이 최근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름대로 막 문재인 접근 비리부터 해서 칼을 대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윤석열 총장 네가 문재인까지 쳐내고 끌어내고 네가 대통령 해라 하는 이런 분위기가 한때 있었죠. 아멘. 저는 이봉규 유튜브에 매주 월요일날 나가서 오후 3시에 이 대담을 할 때가 많았어요. 처음에 이 사태 나올 때 윤석열 그거 못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제도권에서 있어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제도권의 속성을. 보십시오. 추미애 장관 딱 앉히더니 어제 검찰 인사 바로 했는데 지금 추진하는 세 건 담당 윤석열 측근 핵심을 다 영전 행식을 해서 내보내버렸어요. 처음에 문제가 됐던 부산 부시장 유재수 담당 수사검사 부산지검장을 내려보내버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터진 거 조국 담당 검사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법연수원장회를 보내버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크리티컬한 문재인을 직접 탄핵시킬 수 있는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부정 관련 담당 검사 또 보내버렸어요. 이 세 건을 가지고 제대로 수사를 해서 문재인을 저승은 탄핵까지는 못 가더라도 국민들에게 저 추악한 실상을 알려서 국민이 깨어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바람이라도 있었다고요. 우리가. 저는 그것도 못한다고 봤어요. 결국 못하게 되는 겁니다. 차마 윤석열까지는 임기가 있고 하니까 손을 대면 국민 저항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럼 그대로 두고 세 사람 보내버렸어요. 그러면서 검찰 내도 어느 조직이든지 다 반대 세력이 있는 거예요. 자기 세력들을 다 심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뭘 기대를 한다는 겁니까? 저는 처음부터 그런 상을 내다봤기 때문에 못한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또 성질 급한 분들은 짠동아이나 박정희 같은 군인이 나와서 엎어버릴 거다. 반드시 그런 사람이 나온다. 이런 또 기대를 하고들 계세요.
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요구를 했고, 저 군복 입고 무대에 서서 연설을 했죠, 처음부터. 저보고 그런 요구를 하는 사람들, 또 계엄령 선포해라 할 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군인이 나와서 수습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같으면 내가 군복 입고 무대에서 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기대하지 마십시오. 군사 쿠데타 할 수 있는 장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군은 죄송합니다만은 그걸 할 수 있는 군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기대에 뭐를 합니까? 미국이 그냥 곧 북한 김정일도 시설이 폭격을 해서 없애버리고 막 이어서 문재인까지 싸그리 폭격해서 없애버리고 다 정리해준다는 거예요. 미국을 또 기대하는 국민들이 많아요. 여러분, 미국이 그래 해줄 것 같습니까? 저는 탄핵 정국 초기 3년 전부터 조금만 기다려라. 북폭이 있다, 북폭이 있다. 많은 정부가들 얘기할 때 북폭 없다. 기대하지 마라. 우리가 스스로 태극기들고 일어나서 싸워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소리 한다고 다른 사람 전문가들은 다 북폭 있고 곧 때린다는데 저 똥별은 북폭 없다고. 저런 게 무슨 삼성장을 기무사라고 했냐고 댓글에 욕을 많이 달았어요. 3년이 지난 지금 누가 맞았어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도 전 세계 경찰 국가로서 함부로 행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라는 나라는 중동 이라크하고 다릅니다. 요새 뭐 엊그제 보니까 이란 그 미국을 막 공격하고 작전했던 사령관이야 몇 사람을 막 무인기로 다 쏘아서 다 죽이는 걸 보고 곧 김정은도 저러되고 문재인도 저러되다 또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하는데 그 장면 자세히 보십시오. 완전히 중동 지역은 나무도 하나 없고 산도 없어요. 그냥 허벌판에 차량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 쏘는 겁니다. 북한은요, 김일성이 때부터 벌써 300, 500m 지하에 전부 지휘소, 대피시설, 군사시설 다 깔아놨어요. 적어도 북한의 어떤 군사적인 조치를 핵무기를 들어대야 되는데 트럼프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북한의 한반도에 우리가 군사적인 조치를 하면 3천만이 죽는다고 했어요. 오바마도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미국의 대통령이라면 그 3천만이 죽는 걸 각오하고 공격하겠어요? 그건 마지막 수단인 거예요. 그 마지막은 언제냐? 완전히 한반도가 진짜 중국이나 러시아에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때릴 거예요. 그전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북한 놈들도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그걸 다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고 활동한다. 여러분, 미국 기대하지 마십시오. 미국은 우리 우방으로서, 우리 동맹국으로서 적어도 북한이나 중국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 함께 싸웠어요. 또는 평소에 우리가 함께 힘을 가지고 그놈들이 함부로 우리를 침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맹국이고, 만에 하나 공격했을 때 우리 함께 싸울 동맹국이지, 지금 우리는 해부에 일이 돼 있는데 그걸 수습해주기 위해서 북한을 때린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안 합니다. 그러면 누가 있어요? 윤석열도 안 되고 미국도 안 되고 군인도 없고 기독교 있습니다. 정치가 있죠. 국회 정치인들이 이번에 패스트 법안 할 때 처음 얘기 나올 때 제가 이봉규 TV에서 유튜브에서 한번 보십시오. 100% 통과된다고 얘기했어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통과 안 된다, 막을 수 있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해가지고 질질 끌고 한번 막아진다, 별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 통과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또 그 소리 한다고 밑에 제일 욕 많이 댓글 얻어먹었어요.
국회 정치인들 여러분 속성을 보십시오. 더불당하고 사프라이스 걔들을 한번 보세요. 걔들은 과거에 학생 운동할 때부터 데모할 때 다 연결된 애들입니다. 더불당을 이끌어가는 중심 세력과 정의당, 바른미래당, 또 무슨 대한신당,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부 호남지역 사람들입니다. 그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자기들끼리 다 만나서 타협하는 거예요. 얼마나 추악한 타협을 하느냐 그 사람들이. 문재인과 이 일파들 머릿속에는 공수처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그게 목표인 겁니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는 거기에 동참시 꼬우기 위해서 그 세력들을 꼬아먹기 위해서 그걸 내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사기를 좀 치워보려니까 잘 안 꼬여있죠. 호남 지역은 인구 비례 지금 법에 의한 선거구를 조정하면 2석이 줄여야 되는 거예요. 통상 선거 개시 15개월 전 인구를 가지고 선거구를 조정하도록 법이 그리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3년 평균을 해서 조정하는 걸로 해서 2개 선거구 없애는 거 무효화시켜줬어요. 추악한 짓이죠. 거기다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정의당, 반미당, 민평당, 대한신당은 박지원이 아닙니까? 정의당은 심상정이 아닙니까? 또 평화민주당은 정동영이 아닙니까? 적어도 이런 이 나오는 지역구에는 더불당 후보 안 내고 너희들 국회 당선 이런 미락까지 있었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걔들이 똘똘 뭉쳐서 통과시켜버렸는데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목숨 걸고, 저는 그 당시에 이 막을 수 있는 길은 딱 2가지인데, 첫째 하나는 정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100여 명이 완전히 국회 배치 반납하고 사퇴해버려라. 총사퇴. 아멘. 그러면 막아진다 했더니 국회법에 회기 중에는 국회의장이 그 움켜쥐면 사대 수리가 안 되는데 이따위 소리를 하더라고. 수리되든 안 되든 진짜 내 던지면서 딱 투쟁해버리면요, 국회법상 국회의원 정족수 200명 이상 안 되면은 의사건이 없답니다. 무효된대요. 유일하게 그 길이 있는데 안 하잖아요. 국회의원 이미 6개월도 안 남았는데 내가 다 반납하라 그랬어. 그러면 막아진다. 그런데 그리 안 할 거다 국회의원들 그랬어요. 끝나고 나니까 끝에 뭐 총사퇴 한다고 결의했다고 이따위 소리를 하는. 이게 썩어 빠진 지금 자유한국당 보수오빠 대변 국회의원들이에요. 그럼 뭘 기대해? 자기 보수에게 좀 기분 나빠도 등대에 칼 꽂아서 탄핵에 동조한 놈들인데 뭘 여러분 정의로운 길에 나서줄 거를 기대를 하냐 이게. 저는 그걸 봤기 때문에 저놈들이 안 한다, 못 막는다고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막을 수 있는 것은 애국 국민들이 100만이 의사당에 모여서 국회를 3중 4중 포위해서 몇 날 몇씩 투쟁하면 막을 수 있는데 100만 국민이 누가 나오냐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만 조은진이하고 저하고 4주 동안 그 조은진 대표는 국회 본관 앞에 텐트를 치고 거기서 숙시와 투쟁을 하는데도 어느 누구도 동조를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들만 매일 저녁에 5시 모여가 기자회견을 하고 이 3개 악법 안 된 성토를 하는데 기껏해야 300명, 200명 모여서 하는 거예요. 우리 당원도 30만이 넘는데도 뭐 일 바쁘고 뭐 하고 위험한 투쟁 현장에 오는 사람은 기껏해야 300명 내라고요. 그러나 오직 계시면 정강훈 목사님도 강정교회 청와대 앞에 있죠. 이 기간을 와서 같이 싸우자고 해도 안 나와요. 자유한국당 너희들 전국 총동원 내리가 우리 함께 싸우자 해도 안 나와요. 한 번 딱 하더라고요. 한 번 하는데 한 1000여 명 왔어요. 그리고 온통 밀고 땡기고 싸우다가 전부 고발이나 당하고 그냥 그 다음부터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데 뭐를 막는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 악법 통과돼 버린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죠. 첫째는 4월 15일 날 정말 우리가 선거혁명을 해서 개헌선을 막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거혁명도 안 됐다고 나는 보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놈들이 부정선거를 합니다. 이거 오래됐어요. 기가 막혔는데 지금 많은 시민단체에서 부정선거 근거 자료를 가져와서 정치권에 우리 당에도 가져옵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의원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자유한국에 찾아갔어요. 갔다 온 분들이 화가 나가 저보고 찾아와서 이런 것들과 얘기하려면 오지 마라 그런대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나도 조은진 대표를 만나 몇 번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이 양반도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시큰둥하더니 자꾸만 여러 살 얘기 듣고 정거자를 보더니 법안을 발의했어요. 작년에. 이 법안 발의하는데 일단 사전투표제를 없애야 된다. 이게. 사전투표한 5일간 보관되어 있을 때 이게 관리가 엉망진창입니다. 과거 자유당 시대도 이중시건 장치 해가지고 경찰이 보초를 쓰고 막았잖아요.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 규정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이중시건 장치 없습니다. 그냥 박스 안에 돌돌 말아서 가져놓는다니까요. 15% 사전투표는 100% 바깥쪽에서 갖다 놔도 모르게 돼 있는 이런 환경이다. 그리고 투표 용지 두 가지가 틀림없는 사실로 다 나타났어요. 아멘. 그리고 투표 용지를 과거에는 투표장에 가면은 그 자리에서 그 감독관이 도장을 찍어, 주민등록 대조에 맞으면 도장을 찍고 주잖아요. 그걸 찍어서 우리가 넣었는데 지금은 그 도장 자체가 인쇄돼서 나와버립니다. 저는 그걸 보고 유추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투표는 투표대로 해놓고 저놈들이 마음대로 찍어서 집어넣고 불러 개표해도 모르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선거 전에 여론조사, 당 지지도, 후보 개인치 여론조사하고 결과하고 어찌 그렇게 맞아 떨어집니까? 이런 선거를 하는데 무슨 선거를 통해서 그걸 막는다는 말입니까? 또 솔직히 보수 우파 정당들 한번 보십시오. 4분 5일 내가 이게 하나로 뭉쳐도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일이 쪼개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연동형 비례대가 바로 보수 우파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지금 유튜브들 인기 있는 사람들은 50만 100만 막 유튜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창당하는 겁니다. 지금 당이 35개인가 선관위에 등록되어 있는데 지금 창당하는 게 15개가 넘어요. 그러면 한 45개, 50개 가까운 정당이 나옵니다. 물론 그게 후보 내는 거는 그렇게 안 되겠지만 후보 내는 정당들이 우주선처럼 한 50만 표 얻으면 한 명 되니까 너도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다 이거예요. 보수 우파 정당의 줄이라도 이게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 때문에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개념 때문에. 자, 우선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우리 공화당이 그래도 국회의원 가지고 있는 보수 우파 정당 아닙니까? 우리 공화당의 개념은 분명합니다. 탄핵 오정만 쳐내라. 5사람만. 아멘. 첫째, 김무성, 유승민, 김성태, 권성도, 그리고 당대표가 돼가지고 박근혜 출당시킨 홍준표, 이 정도는 드러내라. 그러면 조건 없이 하나 되겠다. 그게 우리 공화당의 입장인데 그거 되겠어요? 한변 대표 솔직히 자기가 힘이 없어서 그거 못한다고 그랬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또 유승민 바른미래당 그 친구가 들어오겠어요? 안철수 이게 또 보수라고 기어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정계가 어떤 움직임이 있느냐? 한교안이 나가라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세요. 황교안 데리다가 보니까 뭐 어리하고 바보 같으니까 데려다 놓으면 말랑말랑 자기들 한줄 할 줄 알았더니 황교안 대표 그리 말랑말랑 합니까 그분이? 딱 들어오면서 또 청근이 만들어지면서 그게 안 되니까 공천은 다 대표가 가지고 대표는 권한이 굉장합니다. 웅키주고 앉아있으니까 이 친위계를 중심으로 이것들이 이제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놈들이 탄핵에 가담의 핵심 아닙니까 주도했던. 자기들 정치적인 생명이 걸린 문제라. 그건 황교안 대표 말랑말랑 하지 않죠. 하니까 지금 비대위 구성하자 그래요. 비대위. 황교안이 이선은 물러나라는 거예요. 비대위 구성해서 자기들 주도로 공천권 행사해서 하겠다는데 황교안 대표가 그냥 내일라도 쫓겨나오면은 그놈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비대위가 구성돼서 선거 치르겠죠. 그러려면 나머지 세계 바른미래당은 그 기어 들어갈 거예요. 거기에 유승민은 우리 공화당은 죽어도 안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가 없죠. 그 다음에 황교안 대표가 힘을 어느 정도 가졌는지 모르지만 자유한국당을 딱 버티면서 지키면서 셔를 풀려서 가면은 얘들이 나가서 바람의 안철수, 유승민, 김무성 이래가지고 이재호까지 지금 딱 해서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보수 대통합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간판대 준비하고 있어요. 이 싸움이 지금 내부에 전개되고 있어요. 자유한국당 내. 근데 무슨 이게 하나로 통합이 되겠습니까? 참 기가 막힌 해집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일파들은 그냥 웃고 있는 거예요. 그 이해 차이는 처음에 뭐 20년 집권한다 했다, 30년 했다. 이제 내 죽을 때까지는 계속 집권한대. 지금처럼 가면 그리 되는 거예요. 저는 좋습니다. 그럼 너희들 집권해서 가는 거는 좋은데 이 자유 대한민국 팔아먹지 말아라는 거죠. 아멘. 어느 정권에서 독재를 안 해먹었어요? 다 해먹었어요. 너희들 권력 잡아서 국민 세대 독재를 해먹고 너 배좀 불리는 거는 눈 감아 줄 수 있는데 이 자유 대한민국 체제는 지켜달라는 거죠. 우리가. 아멘. 그런데 법무부 장관 된 추미애 토지 국유하자고 직접 얘기한 사람입니다. 지금 서울시장 박은순이 하는 거 보세요. 뿐만 아닙니다. 어쨌든 정치를 시작해 학생 때부터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르면서 대한민국 태어나서 안 되는 재수없는 나라고 이스마일은 민족을 분단시킨 민족 반역자 개새끼고 박정희는 중산층을 수탈한 친일파 독재자고 전부 이렇게 가르치고 우리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는 김일성이라고 배우고 가르치고 만세 부르는 놈들이 지금 쫙 청와대, 국회, 언론, 사법부까지 다 장을 한 거 아닙니까? 100년 전쟁을 작년에 연말에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에서 상정해도 좋다. 박근혜 대통령 때 그거를 상정 불법 가처분 신청을 해서 그걸 그거까지는 맞다고 가서 연기되오다 이번에 대법원에 갔는데 대법원 판사 6대 6이 된 거예요. 대법원장 김명수라는 놈이 그 마지막 한패 행사에서 상정해도 좋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바로 100년 전쟁이라는 게 아까 말한 그 내용의 주류가 이승만, 박정희 폐마하고 김일성을 위대한 지도자처럼 공산사회주의 혁명을 해야 된다는 그 내용이 민족문제연구소인가 하는 그 단체에서 만든 다큐멘터리를 합법적으로 상영하도록 해줘버리는 거예요. 이 대단히 심각한 건데 그러니까 청와대, 국회, 사법부, 이 언론까지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 네 개의 축이 전부가 다 반미, 친중, 친북, 반대한민국으로 가고 있으니
자본주의는 잘 사는 놈은 잘 살고 못 사는 놈은 못 사는 썩은 제도니까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 북한이 우리의 미래고 희망이라고 하는 게 자기들 말하는 촛불혁명 광화문 행정의 핵심 코어에 그 구호가 나붙어 있었어요. 제가 내 차례는 처음부터 참여를 해서 본 사람 아닙니까? 문재인은 전 세계 다니면서 촛불혁명 정부라고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 촛불혁명을 완성하겠다는 게 바로 내년에 4.15 총선에서 개헌선 확보해서 연방의 개헌을 가겠다는 겁니다. 물 아무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안이 뭐냐는 거예요. 대안이 시민혁명밖에 나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국민이 깨어나야 합니다. 그 중심에 한국 기독교가 나서야 되는 겁니다. 아멘. 지금 정광훈 목사님 정말 저 고생하십니다. 전부 힘 보태주세요. 아멘. 뭉쳐야 합니다. 금년 하두는 이 자유단국을 지키는 건데 이거 지키는 것은 한국 기독교. 저는 한국 기독교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멘. 일반 국민들은요,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앞에서 싸우면은 같이 함께하는 겁니다. 아멘. 지금 광야교회에서 저 하고 있는데 저 가봤어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촛불 혁명, 여러분들이 말한 그 촛불 전국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퇴근길에 나와서 그 동참한 줄 압니까? 발디딜 돈이 없었어요. 그게 전부 겁을 먹어버린 겁니다. 겁을. 지금 문재인 일파들은 겁 하나도 안 먹어요. 작년 10월 3일 개천절날, 10월 9일 한글날 두 차례 대규모 집회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한 20-30만 나왔어요. 진짜 100만이. 홍콩 보십시오. 홍콩 그 수술 시프란 중공 그 공안이 있는데도 450만 홍콩 주민 중에서 300만이 나온 거예요. 아멘. 절반이 나온 겁니다. 아멘. 한국 기독교인이 지금 1300만 아닙니까? 절반만 나와서 700만만 나오면요, 그날 그거 끝나버린다니까요? 아멘. 그 쉬운 방법이 있는데 자꾸 미국 타령하고 무슨 박정희 같은 군인 타령하고 나는 안 하면서 저 썩어 빠진 국회 자유한국당 그것들이 뭐 해서 해줄기를 기다리고. 그래서 나는 답이 없는 게 애국 국민들이 100만만 태극기 들고 놓으면 된다 하니까 욕을 막 댓글을 달아요. 저 썩은 똥배리 돌다가 같은 게 어떻게 삼성장으로 기무사는가 하냐고 막 욕을 달아요. 그 이봉규가 지난주부터 나를 초청도 안 해요. 2주 전부터. 안 갑니다, 저거. 거기. 온통 쓰레기 같은 놈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내일 북포 간다. 김정은이 내일 죽인다. 뭐 한다. 그런 놈들 와서 계속 빼들고 윤석열이가 뭐 당장 문재인이 끌어내린다 하니까 거기에 막 매달려가고 20만, 30만 막 시청을 하는 거예요. 저같이 제대로 얘기하면은 기껏해야 2, 3만, 뭐 4, 5천 명 이러니까 이봉규가 날 부르겠어요? 나도 가고 싶지도 않고. 근데 불러도 안 갑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여러분들께서 정말 내가 계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의인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의인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이제. 아멘. 제가 일어나서 무슨 당장 폭력혁명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일어나서 내일부터 정광훈 목사한테 다 가십시오. 한국 기독교 다 일어나서 일단 뭉치십시오. 아멘. 매일 저녁에 10만, 20만, 30만 10만 집회만 매일 열려지면은 국민들이 일어납니다. 그걸 보고. 아멘. 그리고 주말 토요일 집회에 전부 나오셔야 돼요. 토요일날 집회는 100만이 나와야 됩니다. 100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청와대, 광화문, 저 서울역, 종로까지 꽉 차버립니다. 아멘. 100만만 딱 3번만 나와버리면은 국민들이 자신을 가지고 부정선거도 못합니다.
해도 양심스러운 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 투표 바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선거행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런데도 부정선거를 하거나 개헌선이 진짜 그 사당 4+1 연합에서 가져가는 까지 좋은데 연방제 개헌으로 딱 들어가면 그때 일어났던 이 훈련된 이 100만이 그대로 시민혁명을 해야 된다 저는 그래 보는 겁니다. 아멘.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말씀이고 전부 우리 박종철 대표 회장님 중심으로 여기가 하나님의 정신인 개인의 자유와 인권, 사랑을 지키는 핵심 의인들이 되십시오. 되시고 오늘 저녁부터 전부 정강원 목사한테 가시고 전국 교회 전부 일어나서 오라고 다 해서 청와대 앞에 완전히 그냥 강화문까지 꽉 차는 군중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저희들도 이끌고 일어납니다. 국민들. 그렇게 해서 국민을 각성시키고 깨어나게 하는 게 1번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 총선에서 합법적으로 보수 우파가 완전히 승리해서 이 자유당을 지키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법 부정을 저지르고 해서 저들이 다수 의석을 가져가더라도 자유대한민국만 지켜주면 우리는 지키는 세력으로서 견제를 하면서 가고 강압적으로 연방제 개헌을 해서 국회 의사봉을 두드리는 그 순간 번원히 전 국민이 일어나서 목숨 그거 싸워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